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이 전기차 화재 많이 걱정되시죠? 화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화재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이거 좀 언급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청을 하시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를 고려를 하는데 화재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사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내 걱정이 맞는 거냐 이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전기차가 아직은 이른 거 아니냐, 그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 그리고 또 이제 간혹 가다가 제조사 이거 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조사 혼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신 못 차리는 거 같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다 이유가 있죠. 뭐 설사 제조사를 혼내야 된다, 제조사를 비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뭐 그렇게 안 할 이유는 사실 없죠. 왜냐하면 정당하게 가치를 주고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 소비자 입장으로서 마음에 안 들면 뭐 비평할 수 있고, 그게 무작정 욕하는 거면은 다른데, 화재가 났으니까, 화재가 나게 되면 자동차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재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경계의 목소리로 똑바로 안 할래? 뭐 이렇게 제조사를 욕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대리 만족을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걱정을 덜어드릴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화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원인이 뭐고, 이걸 정말 우리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거며,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주인공인데 이걸 거부해야 될 만큼의 중대 사유냐, 아니면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좀 종합적이면서 발전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다양한 원인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불안하신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사십시오라고 절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드려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건 개인이 확신이 있고 또 그 제품에 대해서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에 대한 충격을 좀 최소한으로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아직 시기상조다, 전기차 화재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그걸 감수하고 살 이유가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구태여 그거를 설득하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SK온이 NCM811부터 이제 현대차에 본격적으로 아이오닉 5, EV6, 또 아이오닉 6, GV60 이렇게 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들이 이제 또 일렉트리파이드 시리즈, GV70 일렉트리파이드, G80 일렉트리파이드 이런 모델에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800V 시스템에 거의 대부분 SK온의 NCM811이 초기에 적용이 됐는데, 이 배터리가 한 2년간은 화재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이제 이 화재가 사고에 의한 화재면은 어쩔 수가 없는데, 충전하다가 혹은 뭐 주차해 놨는데 운행하다가 이런 사고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색되는 게 한 7번 정도 되죠. 심지어는 NCM9 260-3셀 EV9과 아이오닉 9에 탑재되는 260-3셀, 그리고 이제 신형 아이오닉 5 EV6에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들어가죠. 이 260-3셀이 EV9에서 한번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SK온의 배터리가, 최신 공정의 배터리가 화재가 자연 발화가 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것도 안전하지 않겠구나, 100%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어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화재가 나는지, 이 화재가 크던 작던 이걸 통해서 이게 뭐 EQE 같은 사고는 일으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시간, 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정도로 화재 지연이 잘 작동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조사는 항변할 수 있겠는데, 소비자가 보기에는 큰 화재가 났던 작은 화재가 났던 안전에 위협을 하는 건 마찬가지고 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도 지금 NCM811 SK온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을 타고 있어요. 지금 아이오닉 5, 이게 72.6kWh 배터리가 들어간 초창기 모델인데, 사용자 입장에서
SK온의 NCM811은 불이 안 난다고 하더니 요즘 심심치 않게 또 이게 4년차로 접어드니까 불이 나네? 그럼 이제 4년차로 접어들면서 뭐 BMS 오일들이 쌓이고, 그리고 또 배터리 셀에 일부 셀 불량들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열화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불협화음들, 이것 때문에 이제 화재 사고로 연결이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점점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이게 제조 결함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사용을 하다가 사용상의 혹은 뭐 BMS상의 혹은 환경상의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을 제조사들이 빠르게 분석을 하고 또 관련해서 사고가 난 원인들을 가감없이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현상을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 시대가 오든 안 오든 뭐 하이브리드, 내연차, 뭐 전기차 다 만들어가지고 시기에 맞게 또 시장 필요에 맞게 그냥 대응하면 되겠다, 뭐 이런 안일한 생각일 것 같으면야 뭐 그냥 잠잠해질 때까지 버티자, 뭐 이런 것들도 주요한 전략일 수 있겠으나, 원래 이런 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몸을 숙이고 있다가 조용해질 때까지 버티자, 지금 그렇게 이제 대응하는 제조사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그런 방향이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으나, 미래의 전기차 시장을 그래도 그 퍼스트 무버로서 기술을 선도하고 그리고 업계를 견인할 만한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수요 확대를 통해서 이제 세계 최고의 완성차 기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좀 쥐락펴락하겠다라고 당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안감, 또 화재 공포,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환경적인 문제라 그러면 좀 덜하잖아요, 소비자들이. 혹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해도 아주 이게 대량 불량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갑작스럽게 탈출할 시간도 벌지 못하게 전체 화재로 열폭주가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닌 어느 정도 탑승자의 목숨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탈출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 있을 만큼의 화재 지연이 잘 작동한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제조사의 화재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뭐 내연차 화재는 더 많이 일어난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소비자들에게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전기차에서 불이 나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위험 요소가 분명한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내연차에서 화재가 많이 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연차가 EQE 사태와 같은 그런 엄청난 사고를 그렇게 많이 일으키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연차도 사실은 지하주차장에서 정말 큰 화재의 원인으로 화재 확산, 그런 뇌관으로 작용했던 사고들이 많은데, 왜 이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냐면,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봐왔던 그런,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뉴스거리가 좀 덜 되는 경향이 있고, 또 뭐 EQ 사태와 같이 엄청난 사고의 원인이 됐다 그러면야 대선 투필 되겠지만, 한 대 정도 불이 났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언론사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소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연차 불났다고 해가지고 뭐 전기차 이대로 괜찮은가, 전기차 열폭주, 뭐 이런 히스토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가공하는 그런 언론사에도 매력적이지 않고, 또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전기차만큼 핫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불나고 있고, 한 해 우리나라만 해도 5,000대 내연차가 불이 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말 그 가운데서는 굉장히 큰 화재의 원인이 된 사고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에 소비자들이 전기차만큼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공급자나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조금 관심이 좀 덜해서 이게 묻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도드라져서 그 위험 요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어쨌든 내연차가 전기차보다 훨씬 더 화재가 많이 난다, 또 내연차도 화재가 나면 인명 위험의 요소가 전기차 못지 않다라고 막 설득시키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연차는 내연차고 전기차에서 화재가 걱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빈도수 이하로, 완벽한 제품은 없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감수하고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평균치가 있잖아요. 그 이상 기술적인 안정성을 도달해서 소비자들에게 그래, 이 정도면은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800V 시스템의 EGMP 기반의 SK온 배터리가 더 이상은 화재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는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 빈도수라든지 화재 유형이나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불이 나냐 안 나냐라는 단순한 사건 사고를 놓고 봤을 때는 더 이상 화재 위험에서 자유로운 믿을 만한 100% 안전한 배터리는 아닌 거라는 게 이제 그동안 4년간 실제 운행 환경에서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소비자들이 침소봉대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진정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차의 대중화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게 그 배터리를 만든 SK온 그리고 현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계몽하길 바라면 안 돼요. 제조사가 힘을 합쳐서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그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 공포의 경감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정보예요. 우리가 왜 공포 영화 봤을 때 도대체 누가 범인이고 누가 어디에서 이런 정말 사륙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공포심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범인이고 어떤 식으로 사람을 해치고 어디에서 주로 출몰한다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공포감이 훨씬 아주 몇 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포비아라는 게 내가 타고 있는 전기차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화재가 날지도 모르고 이게 열폭주가 나게 되면 나와 내 가족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막 동 하나 전체를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그러한 화재 유형이나 또 오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이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의 극대화,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전기차의 공포심, 포비아를 유발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정보와 소통, 그리고 또 사고에 대한 명확한 분석,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화재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제조사들이 이제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하고 입국다스를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차 관련해서 뭐 제조사를 혼내주세요 해도 뭐 제조사 혼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뭐 또 그렇게 해서 좀 시원하시다 그러면 저도 뭐 충분히 그렇게 해도 콘텐츠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막 생태집이 아니라면 뭐 전기차 화재는 생태집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선택하는데 불안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런 사고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 너무 이르다, 전기차는 아직 아니다라고 전기차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의 의견도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개인마다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가치를 판단하는 생각들은 다 차이가 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실제 시장에서 이런 전기차들이 운행이 되면서 결과를 내는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또 제조사들이 그런 기술이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원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근거 자료를 통해서 불안감을 자꾸 줄여주고, 또 그 기반을 통해서 그 지난 내용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계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 변화하는 거라, 너무 성급하게 서로 날선 공방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려고 하거나 또 내가 바꿔야 된다는 중압감을 갖거나 이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에 맡기시면 전기차 시장이 숙성하면서 성숙하면서 하나하나씩 문제점들이 이제 해결될 텐데, 그걸 조금 제조사들이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소비자에게 의혹 없이 원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고의 피해 정도라든지 또 처리 결과, 이런 것들을 계속 소통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갖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다 전기차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환경 전환을 만들어줄 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SK온, NCM811 아직까지 E603 NCM9 공정으로 만든 이 셀에서는
크게 EV9 한 대 외에는 화재 소식이 없는데, 이것도 이제 적용한 지 이제 한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또 3년차, 4년차로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지를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완벽하게 믿음을 주는 그런 공정의 배터리가 현재는 아직 등장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 틈을 타서 이 리튬 이산철 그러니까 불안나니까 이거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또 파고들려는 분이 좀 안 계셨으면 좋겠다. 중국에서 도대체 리튬 이산철 배터리 폭발 사고라든지 화재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걸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국내 리튬 이산철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게 한 2년 정도, 판매 대수도 그렇게 탐험계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일부 샘플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전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타조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타조가 자기 머리 이렇게 모래에다가 숨겨놓고 자기 눈에 안 보이면은 나는 몸을 다 숨긴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클리어하게 전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려면 4, 5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EGMP도 이제 4년 차 넘어가니까 아, 이게 불이 안 나는, 그래서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셀은 아니구나. 물론 뭐 BMS가 충분히 화재 지연을 통해서 탈출 시간을 벌어주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불이 나는 건 역시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게 이제 이런 결과들로 나오듯이, 이게 시간이 다 검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막 주변 얘기만 듣고 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 생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먼저 전기차를 믿고 쓰시는 분들이라면 뭐 본인 생각에 본인의 결정에 충실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좀 관찰하시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EV6 이번에 최근에 일어난 화재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는 말씀 몇 분이 하셔서, 전반적인 아직까지 원인은 모르니까 그 사고가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할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전기차의 화재와 그 인식,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좀 노멀하고 포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